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고독, 그리고 숨겨진 선물 혹시 세상의 당연한 것들에 대해 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대화의 행간에서, 무심코 던진 말의 이면에서, 혹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의미의 층을 발견하고 홀로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외로운 풍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사색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은 하나의 생각이 1000개의 다른 생각으로 가지를 뻗고 해답보다는 질문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곳.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에 대한 끝없는 명상이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유독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 단순히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색깔의 본질은 무엇인지, 빛과 인식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보는 파란색이 다른 사람의 파란색과 정말 같은 색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호기심이 많다고 하셨고, 부모님은 까다롭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생각이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무게와 고독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이들은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기를 거부하고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찰, 모든 찰나의 경험 그 이면으로 기어이 잠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채 세상을 걷는 것입니다. 이 깊이는 항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지독한 고립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끌릴 때, 무심한 대화 속에서 실존적인 의미를 곱씹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료해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겹의 의미를 발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정신세계에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나누는 것이 종종 멍한 시선이나 유례적인 끄덕임, 혹은 최악의 경우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충고로 돌아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웁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다름은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서 그 이면의 복잡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 집단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고립감은 결코 쉬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탈진감과 맞물려 더욱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화의 철학적 토대를 분석하지 않고 그저 즐길 수 있지만, 대화 속 심리적 역학을 해부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점들을 연결하느라 모든 경험이 광범위한 정신적 탐구의 재료가 되느라 잠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하나의 심오한 깨달음에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잠재우지 못하는 고통.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체화된 우리 사회는 빠른 대답, 즉각적인 반응, 피상적인 참여를 보상합니다.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이들은 단순하다고 보는 곳에서 복잡성을 발견하며, 남들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 할 때 후속 질문을 던지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느리고 우유부단하며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교실에서는 단순한 질문 하나를 철학적 논쟁으로 바꾸어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학생이 되고, 직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지나치게 분석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며
상사가 선호하는 빠르고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기 힘들어하는 직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오해의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통찰을 나누려는 시도는 종종 핵심을 완전히 놓친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발견한 패턴, 연결고리, 함의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가장 피상적인 부분에만 반응합니다. 마치 아름답고 복잡하게 짜인 비단 자수를 보여주는데 그저 실 한 올의 색깔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오해의 경험은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가장 깊은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만 간직한 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2부, 짐 속에 숨겨진 선물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분석의 무게 아래, 오해받는 외로움 아래, 쉬지 않는 마음의 피로 아래에는 귀하고 심오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은 결코 알지 못할 풍요로운 경험의 세계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우연 속에서 의미를, 분리된 것들 속에서 연결을 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며 단순히 나무가 아닌 성장과 시간에 대한 명상, 회복력의 상징, 복잡한 생태계의 일부, 계절과 이야기를 간직한 존재를 봅니다. 이처럼 현실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보는 능력은 평범한 세상을 비범한 것으로 바꿉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들의 공감 능력 또한 심오한 선물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인간 행동 뒤의 복잡한 동기를 이해하며 타인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능력은 그들을 타고난 상담가, 조언자, 그리고 진정한 친구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들어주고 말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해주며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선 통찰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바로 그들을 찾습니다. 자신이 오해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이 깊은 이해는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정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연결과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의 관계 역시 때로는 외롭지만 위대한 힘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와 친구가 되고 자신의 광대한 마음속 풍경을 탐험하며 사색과 성찰을 통해 의미를 창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생각을 하고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고 평화로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질문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이 답을 찾을 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심오한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다는 것을,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스터리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축복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합니다. 3부, 세상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가능성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은 종종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과제의 행간을 읽고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연관 주제를 탐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종종 주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융의 심리 유형론은 오늘날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의 이론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융이 말한 내향 직관형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보다 내면의 생각과 성찰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패턴, 가능성, 의미를 탐구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MBTI로 말하자면 INTP, INFJ, INTJ, INFP 유형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들은 정보를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한 후에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며 종종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교실에서의 활발한 토론 참여, 빠른 답변, 팀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를 비롯한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기관은 이론적으로 깊은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빠른 논문 출판에 대한 압박, 동료 심사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요구, 복잡한 질문에 대한 빠른 해답을 기대하는 학계의 현실은 깊이 생각하는 학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충돌합니다. 그들은 더 적은 수의 결과물을 내놓을지라도 그 깊이와 통찰력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4부,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이의 적대적인 세상을 항해하는 전략을 배우는 실용적인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수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라 가꿔야 할 선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감함, 강렬함, 복잡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이는 때로 몇몇 기회를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전통적인 기준에서 덜 생산적으로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잡한 통찰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얕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고 다름을 존중하는 기술입니다. 넷째,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 즉 나의 부족을 찾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은 지독한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든 독서 모임이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창의적인 배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글쓰기, 그림, 음악,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은 생각의 무게를 덜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어쩌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작은 위로를 받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깊은 사색가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세상에 더 많은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세상에 필요한 깊이, 결국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여정은 자기 수용과 진정한 표현을 향한 여정입니다. 외로움이 고독의 힘으로, 예민함이 지혜로, 강렬함이 열정으로, 복잡함이 풍요로움으로 바뀌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속도와 효율성, 피상적인 소통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변화, 기술적 격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빠른 해결책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사려 깊게 분석하며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깊이 있는 사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자 양심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감히 던지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며
진실성과 깊이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당신이 만약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주는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생각의 무게는 당신을 짓누르는 짐인 동시에 세상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겠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당신과 같은 사색가들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당신처럼 고독한 사투를 벌이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깊이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이 간직해야 할 희망의